이제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조 2위인데요. 산프레체 히로시마를 불러드려요. 홈으로 불러드리죠. 바로 지난 경기 맞대결에서는 2대 0으로 패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서력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요 조는 요거는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 조가 광저우 에버그란데, 대구, 산프레체 히로시마, 그리고 멜보른 빅토리가 있는데 멜보른 빅토리는 빵점. 네. 위에 세 팀이 6점으로 똑같아요. 2승 1패로 예, 똑같은데 요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상대 전적인데, 그럼 두 팀 상대 전적은 뭐 따지기가 쉬울 것 같은데 세 팀 상대 전적은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멜보른 빅토리를 제외하고 세 팀 간의 리그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 팀 간의 미니 리그가 또 되는 겁니다. 원래는 네 팀이 리그를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순위가 광저우, 대구, 히로시마 순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멜보른은 제거하고 세 팀 간 봤을 때 승점은 똑같잖아요. 세 팀이 서로 물고 물리는 승점은 그렇죠. 똑같은데 골을 3골씩 득점한 것이 광저우와 대구예요. 그리고 히로시마, 산프레체는 2골밖에 득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 팀 중에서는 히로시마가 무조건 꼴찌예요. 그럼 광저우와 대구는 어떻게 이게 순위가 나왔느냐? 광저우의 3골 중에는 원정골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대구한테 와서 넣은 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광저우가 지긴 했지만 광저우가 1위고 대구를 2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전적 미니리그 했을 적에 정말 나중에, 그러니까 멜보른 빅토리한테 발목 잡히는 팀은 무조건 탈락이 유력하지만 멜보른 빅토리가 계속 이렇게 못한다고 쳤을 때는 세 팀 간의 원정골 하나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니리그에서 지금 골 하나 부족해서 히로시마가 3위로 쳐져 있고 원정골 하나가 있기 때문에 광저우는 1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대구 입장에서는 한 골 한 골이 정말 소중한 경기가 돼야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대구는 정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 홈 경기에서 이 히로시마를 넘어서지 않게 되면은 그 앞 이후에 이제 대구의 일정은 상당히 가시밭길이 될 것이다. 대구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잡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대구가 이 히로시마를 상대로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히로시마 산프레체가 지금 제1리그에서 현재 1위인데 11골을 리그에서 득점하고 3골을 실점했는데 이게 제1리그 최소 실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은 대구와 아주 똑같습니다. 대구처럼 3백을 쓰면서 두 팀 간의 포메이션과 스타일이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대구가 통상 이제 K리그에서 아주 멋들어진 화력을 뽐낼 때는 상대가 오히려 좀 공격으로 올라와주는 상황을, 제가 이제 알파신에서 저번에 대구 전술 보여드렸다시피 한번 끊어내는 순간 김대원, 세징야, 에드가로 이어지는 정말 전광석화 같은 플레이가 나오면서 그렇죠. 좋은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히로시마도 그런 상황을 노리고 있는 팀이라서 이게 서로 스타일이 유사한 면에서 또 대구가 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정교함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히로시마 쪽이 좀 더 좋았기 때문에 대구가 결국은 2골을 실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대구에게는 굉장한 이제 시험 무대가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대구가 전광석화 같은 역습 말고 지공 상황에서도 뭔가 상대를 넘어설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무대에 크게 오르는 한 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대구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체력이잖아요. 히로시마 원정 갔을 때도 선수들이 몸이 상태가 많이 무거워져서 네. 얇은 스쿼드, 쯔바사, 정승원, 김대원, 세징야, 에드가 뭐 항상 비슷한 라인업, 김준현 윙백, 김준엽 선수, 그러한 라인들이 비스트 11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된 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산프레체도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지금 7연승인데 최근 그 7경기 7연승 중에 5경기가 무실점이에요. 네네. 한영님 말씀대로 수비 조직력이 워낙 탄탄하고 공격 패턴을 지금 한 경기를 치러봤기 때문에 안드레 감독이 이제 파악이 됐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더글라스라는 체격 조건이 좋지만 발밑이 좋은 이 브라질 용병이 있어요. 그 선수가 약간 에드가처럼 움직여주면서 컨트롤하고 공격, 슈팅에도 가담하는 이 원톱이 있고요. 또 이선의 와타리 같은 선수. 이런 또 약간 김대원하고 또 스타일이 비슷한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런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윙백에 그 스웨덴 대표 출신인 이 살로몬슨 같은 이 선수가 공격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득점까지 가담하는. 그렇죠. 또 김준엽처럼 활동량도 있고 공격 가담을 자주 하고 기술적인 역량도 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뭐 플레이 스타일이 역시 실리적인 그런 운영 속에서 산프레체가 성적을 내는 팀이고, 결국은 체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포항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방송 나가는 거는 포항전이 끝나게. 그렇죠 또. 근데 안드레 감독은 지금 한 의원님 얘기해대로 지금 2승 1패 세 팀 접전인 상황에서
뭐 끝까지 가서 그게 똑같은 승률이 될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경기 승점 6점짜리 경기인 거예요. 네. 더 죽고 나서 이 경기 하나로. 그러니까 안드레 감독도 포항전은 로테이션 어떻게든 시켜서 주축 선수들은 조금 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겠지만 그렇죠. 부분적인 로테이션밖에 못합니다 지금 대구 스쿼드 자체가. 그래서 이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역시 믿고 있는 건 홈입니다. 쿵쿵골. 쿵쿵 쿵쿵골. 또 쿵쿵 골. 거의 꽉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열기를 집산해서 선수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경기고 네. 홈팬들의 힘이 정말 이 경기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낙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수비 조직력이 좋고 수비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갖춰놓으면은 공간이 잘 안 보여요 이 팀이. 그래서 상당히 깝깝한 팀입니다. 근데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빠른 전개만 잘 될 수 있으면 네. 빈틈도 있는 팀입니다. 어쨌든 그런 한 골 승부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를 잘 만들고 또 수비 집중력 잘 발휘해서 지키고 그래서 어떻게든 승점만 따오면 되는 경기예요. 이 경기는. 그래서 대구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에드가 선수가 또 부상 복귀를 했잖아요. 그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근데 사실 팬들은 좀 기대를 하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김진혁 선수가 저희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이번 포항전까지 치르고 입대를 해요. 맞아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최절정기에 있을 때 네. 이제 너무 이때 잘하는데. 사실은 지금 시점이 김진혁 선수가 리그 또 로테이션 돌아가거나 아니면 챔스에서 중요한 히든 카드로 지금 그러한 어떤 옵션 자체가 좀 많이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그게 사실 대구가 안고 가야 될 약점이에요. AFC 대회를 같이 치르는 상황에서 올 시즌에 이제 조금 수업료도 내고 노하우도 이제 생기겠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당면한 과제는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하나 걱정되는 거는 제가 지난 비슷한 스타일에서 뭔가 대구가 조금 더 둔탁한 경기를 했고 지난 1차전을 네. 보면 히로시마 산프레체가 조금 더 세밀함이라든가 위험 지역에서의 위협도가 좀 더 좋아 보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와타리 선수를 또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게 재현된다면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경기는 정말 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도할 때의 득점 능력이 테스트를 받는 경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디지비 파크를 또 뒤집을 만큼 멋진 모습이 나올 수 그 있었으면 노렸어요 이 좋겠습니다. 멘트. 대구 노린 기대할게요. 멘트.